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 소방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부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같은 지역 두 공장에서 도미노처럼 불이 나 소방관들이 10시간이 넘도록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축사 제한구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조례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름 앞으로 4.7제 보궐선거에서 충북 정치권의 화력은 보은에 집중됐습니다. 도의원 한석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음성에서 불과 1km 거리를 두고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수십억 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샌드위치 패널 건물인데다 첫 공장 화재를 진화하는 도중에 추가로 불이 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공장 외벽을 뚫고 불길이 솟구칩니다. 사다리 차는 위에서 소화액을 뿌리고 연기가 가득한 땅에서는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섭니다. 음성의 한 알루미늄 캔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순식간에 공장동 전체로 확산하면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기와 충남, 군부대까지 지원을 나와 전체 2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밤샘 진화 끝에 불길을 겨우 잡아갔지만 날이 밝으면서 불과 1km 떨어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또 다른 불이 났습니다. 첫 번째 공장에 있던 소방 인력 등 100여 명이 긴급 투입되고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데다 다른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아니라 위험할 뻔했지만 전체 12시간을 꼬박 진화한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공장 주변에도 공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복사열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연소 확대 저지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두 곳 모두 경비실 바로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까만 연기가 막 나고 저쪽에 화물차 기사하시는 분들 막 쫓아오더라고. 지금 연기가 난다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뭐 고양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두 공장 모두 피해 면적이 커 재산 피해액이 수십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접한 두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난 점에 주목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화재 진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불 끌어가는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소방차가 그냥 밀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대원들이 힘껏 차량을 밀어봐도 꼼짝도 안 합니다. 구조대, 밀어봐. 안 밀려? 자, 지금부터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차 밀어내세요.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차량. 이번엔 장비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합니다. 실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차 앞길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에는 강제 처분에 대해서 그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유관기관에 견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손실 보상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명 모세의 기적에 동참하지 않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이를 지키려는 소방의 대응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영입니다. 충북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인원은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5,100여 명,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8,600여 명입니다.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하고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의 경우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하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접종하게 됩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같은 날 충북에서는 보은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 한석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대결 정재영 기자입니다. 보은에서 한 차례씩 승리를 주고받은 거대 양당. 먼저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후보 확정과 동시에 보은 현지에 충북도당 출장 소격인 정당 선거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도당 직원들이 상주하며 여론을 분석하는 전략실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선거 지원단도 출범했습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이 선임 단장을 맡고 변재일, 도종환, 이모선 의원까지 현역 3명이 공동지원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교적 선전한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동남사군 지역위원장도 지원 사격에 나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 집권 여당 소속의 도의원이 탄생하는 것이 일단 도와 보은군의 협조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겨서. 엄태영 호로 새 출발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대적인 선거지원단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를 돕게 되면서 지원단을 이끄는 현역 의원은 엄태영 단장 1명뿐. 외로운 싸움이지만 LH 사태 등 최근 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이 불거지는 데다 국회의원과 보은 군수를 배출한 전력이 있는 만큼 승산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속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친분 있는 지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등 밑바닥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보은도의원 한석을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이 도의회 5석을 회복해 교섭단체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탈당한 박덕흠 의원도 물밑에서 돕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보은 선거가 비록 작은 선거라도 그 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우리 정권 재창출 또 내년도 지방선거에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서. 양당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투표율을 꼽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만 3번째인데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도 아니어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실제 투표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인데 어떤 정당에 유리할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1년 2개월 임기의 도의원 한 자리를 둘러싼 양당의 맞대결은 공식 선거운동일인 오는 25일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부동산 투기 관련 공무원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특별조사팀 3팀에 각각 1명 이상씩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주시도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영월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인접한 제천시가 안전한 생활환경과 환경보호를 위해 저지하겠다는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용 양회공업은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9만 제곱미터에 560만 톤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제천시는 상수원인 평창강 장곡취수장 수질과 송악면 주민들의 분진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내일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음 달 9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다수의 환경권 때문에 시군마다 축사 신축이 아예 안 되도록 조례로 묶어두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전부 제한 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주에서는 이런 제한을 일부 풀자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눈밭이던 평야가 축산 단지로 변했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몰려든 축사가 100여 개, 지금도 점점 커집니다. 청주 전역에서 조례상 축산이 가능한 1.8% 면적으로 내몰린 결과입니다. 주민들은 다수의 고통을 소수에게 몰아준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동네가 나빠져서 큰일 났지 뭐 그것 때문에 문제지. 아유 요새 저 소 거기 많이 먹이잖아 지금 엄청 많이 먹여. 지금도 자꾸 짓고. 이마저도 축사 입지는 점점 줄어 민원에 떠밀린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조차 옮겨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 나가고 싶어도 뭐 어디 뭐 땅 사갖고 멀리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없어요 지금. 찾기도 힘든 얘기고. 그래서 축사 입지 제한을 완화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 제한구역 중에도 수의 불가침 영역이라는 전부 제한구역의 일부 경계까지 헐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축사에 한해 이전 신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허가구역 내는 너무 과밀화가 돼갖고 정말 아마 저희 예전처럼 구제역이 한번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다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환경권을 위한 조례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특히 도심 주변의 전부 제한이 유명무실해지면 동시다발적인 환경 민원을 부를 거라며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입니다. 한시적 조치라지만 한 번 선례를 남기면 다시 규제하기도 어렵다며 논의 과정의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제3지의 피해를 보는 다수의 인원도 또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다가 논의될 사항이라고. 청주시 의회는 내일 소관 상임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청과 소방헬기 등 9대와 공무원, 산불진화대 등 36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피해 면적은 3헥타르로 산림당국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와 제천시 코스맥스그룹이 산학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인재 체험에 그쳤던 기존 산학관 협약과 달리 세명대 안에 직접 기업을 지어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2년까지 세명대 안에 관련 기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코스맥스그룹은 국내와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연구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9곳의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11개 시군구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시행과 산학형 클러스터 용지의 용도 변경 허용, 연계도로와 도시철도망 국비 지원,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우선 선정 등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장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도시의 성장을 돕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100년 대계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선 달천 구간 선형 개선을 위한 범시민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달천 구간 선형 개선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과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달천 철교와 과선교 철거를 포함해 마을을 관통하는 선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농협이 영농철 농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충북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농협은 농촌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예산을 구성하고 교통안전 홍보물과 물품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충북에서 농촌 지역과 고령자가 차지하는 교통 사망사고 비중은 전체의 67%입니다. 신규 관광체험자원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단양군이 동화마을과 둘레길 등을 조성합니다. 단성면 외중박리 일원에 57억 원을 들여 동화 캐릭터로 꾸며진 휴양시설과
주택 23동을 건설합니다. 또 영춘면에 92억 원을 들여 수석 전시관 등을 갖춘 북벽지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76억 원을 들여 단양역과 단양읍 노동리까지 단양호를 따라 2.8km 구간의 탐방로를 놓는 단양호 달맞이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회관과 관아갤러리 등 문화시설과 인접한 옛 충주 우체국이 문화예술창업 프로그램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옛 충주 우체국을 매입한 충주시는 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방과 전통문화체험실, 북카페, 어린이 과학관, 옥상 정원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해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으로 국가균형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념을 제기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10조 7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도 한몫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대상은 올해 국무총리상이 주어지는 등 첫 해였던 지난해에 비해 훈격이 높아졌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